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주제는 AI를 활용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실제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현장에서 시설장의 하루는 늘 촉박하고 과도한 역할이 요구됩니다. 서비스 질 관리, 종사자 리더십, 보호자 요구 응대와 행정서류 처리는 기본입니다. 여기에 오늘날에는 온라인 마케팅과 법적 분쟁, 사건 사고 대응까지 직접 감당해야 합니다. 전담 인력이 없는 예산 구조 속에서 생성형 AI는 시설장의 시간과 역량을 확장하는 실천적 보조 도구가 됩니다. 요양보호사와 간호인력은 법정 배치 기준에 따라 돌봄 서비스 현장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사무국장과 행정인력 또한 급여 청구, 수급자 관리 등 본연의 업무로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그 결과 마케팅, 홍보, 법무, 위기 커뮤니케이션 등의 기능은 시설장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 대행업체를 활용하거나 법무 담당자를 별도로 채용하는 것은 제한된 예산상 불가능합니다. 마케팅, 법적 대응, 사건 사고 처리가 구조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핵심 딜레마입니다. 오늘날의 보호자들은 시설을 선택하기 전 반드시 온라인 검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시설의 전문성을 가늠하고 포털 지도의 리뷰와 평점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제 온라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시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시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복지 경영에서 마케팅은 상업적 판촉이 아니라 돌봄의 가치와 전문성을 전달해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경영 활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블로그 마케팅에서 검색 엔진 최적화와 AI 검색 최적화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작업 시에는 하나의 도구에 의존하지 않고 단계별로 여러 AI 도구를 조합해야 합니다. 소재 선정 단계에서는 제미나이를 활용해 보호자의 다빈도 질문이나 건강 이슈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클로드를 통해 긴 문맥을 유지하고 문장을 정돈하여 설명형 글쓰기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노트북 엘렘으로 장기 요양보험 제도와 비용 구조를 FAQ 형태로 쉽고 빠르게 요약하고, 원고의 최종 팩트체크와 쇼츠용 시각 자료 구성, AI 음성 생성에는 젠스파크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시설장이 직접 기획 주도권을 유지하며 대행업체 초안 수준의 콘텐츠를 직접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요양 현장의 사고는 어르신의 인지 기능, 돌발 행동, 인력 배치 등 복합적 요소를 살펴야 하므로 법적 대응이 난해합니다. 법적 판단은 주의 의무,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에 집중되며 현장의 특수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AI를 활용한 핵심 목적은 법률 문서 대작이 아니라 방대한 자료를 구조화하고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긴 문장으로 압축된 판결문을 AI로 해체하여 재판부의 논리를 분석하고 반박 가능한 항목별 논리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돌발 행동 관련 의견서 작성 시 AI로 의학 논문과 임상 자료를 탐색해 논리 구조를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사 판례 검색의 방향성을 설정하여 시설장 스스로 쟁점을 파악하고 변호인과의 협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 AI는 돌봄의 언어와 법의 언어 사이를 이어주는 실무적 번역 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무연고 수급 어르신 사망 시 발생하는 미사용 급여 등 상속재산 처리는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절차가 매우 난해합니다. 법원의 상속재산 관리 인선임 등 복잡한 법률 용어와 단계가 수반되는 고부담 법무 업무입니다. AI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입력하면 민법 및 장기요양법에 기초한 단계별 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I의 도움으로 법원에 제출할 상속재산 관리 인선임 신청서 등 복잡한 서류의 초안을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진행 과정 역시 외부 법률 전문가의 비용 지원 없이 시설장이 직접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골절 사고 발생 시 과거 병력, 약물 정보, 물리적 환경을 AI에 입력하여 다각적 의료 자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외부 충격 외에 약물 상호작용에 따른 어지럼증 등 복합적인 원인 가능성을 파악해 예방 대책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러 직원의 단편적인 메모와 구두 보고를 AI를 통해 객관적 시간 순서로 구조화하고, 보호자의 감정을 고려한 차분하고 설명 가능한 언어로 사고 경위 분석 보고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갈등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 분석 측면에서는 입소 파라미터를 입력해 제미나이로 장기요양 수가 산정 공식 기반 예상 세입 시나리오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후 클러드를 활용하여 인건비 비율과 필수 지출 항목과의 적정성을 분석해 세밀한 수지 분석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외부 공모사업 신청 시에도 노트북 일렘에 기관 매뉴얼과 성과를 넣어 공모 가치에 맞춘 제안서 초안을 빠르게 기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첫째, 블로그 포스팅이나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던 업무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며 실질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시작하는 것 자체에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어 미루던 일들이 실행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둘째, 마케팅 대행 외주, 디자인 제작, 초기 법률 자문 비용을 내부에서 해결하여 연간 수백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절감된 예산을 서비스 품질 향상이나 종사자 처우 개선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경영 효율을 얻었습니다. 셋째, 외부에 맡기던 일을 시설장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게 되면서 역량의 내재화가 가능해집니다. 기관의 운영 철학과 돌봄 전문성, 진정성이 콘텐츠와 문서 안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지역사회 신뢰를 높였습니다. 현장 확산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은 민감한 입소자 정보의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비식별화입니다. 이름, 나이, 진단명 등 식별 가능한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일반화한 형태로 변환한 후 AI에 입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럴듯한 오류를 만들어내는 할루시네이션 위험을 인지하고 결과물을 그대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법률 조항, 장기 요양 급여 기준 등은 반드시 공식 출처나 관련 전문가 확인을 거쳐 시설장이 재검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윤리적 감수성과 현장 경험, 관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본질적인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사람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혼자서 수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요양시설의 현실 속에서 AI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시설장의 생존의 도구입니다. 제한된 자원 속에서 시설장의 다중 역할을 돕는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도구입니다. 기술을 똑똑하게 활용해 확보한 시간과 에너지를 돌봄의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